안녕하세요, 시데메입니다. 플리어의 C2 열화상 카메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이고요. 좀 C2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하면서 좀 휴대성을 좀 강조하고 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만든 제품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앞쪽 부분에 열화상 센서가 있고요. 카메라 부분 있고 안쪽 센서가 있고, 그다음 위쪽에는 실제 실화상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네,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MSX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건 최근에 나온 열화상 그 플리어 열화상 카메라에서 이제 적용되는 기술인데, 실화상과 열화상으로 찍힌 이미지를 두 개를 같이 겹쳐서 경계선 부분을 실선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열화상만 촬영했을 때는 어느 부분을 촬영했는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될 때, 실화상에서의 그 경계선을 그려줘서 어느 부분을 찍었는지 좀 더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인데, 그런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 화면 같은 경우는 뒤쪽에 3인치 화면이 사용됐고요. 320에 240 픽셀의 해상도가 사용됐고, 근데 실제 이 카메라, 그러니까 열화상 카메라의 센서 같은 경우는 80 곱하기 60 해상도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해상도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플리어에서 나온 열화상 카메라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열화상 카메라의 등급이 있는데요. 아주 저가형부터,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저가형이 없었습니다. 저가형이 없고 대부분 다 고가형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가격도 좀 많이 낮춰지고, 어, 사용자들이 좀 쓸만한, 그러니까 실사용자들이 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쓸만한 제품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상위 기종들과의 차별은 현격하게 있어서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은 많이 비싸지고요. 해상도가 많이 좀 낮아져야 가격도 조금 현실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가격이 좀 많이 낮은 편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플레어 E40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상당한데, 이거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한 7분의 1, 8분의 1 정도밖에 가격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대신에 해상도는 그만큼 좀 낮다는 거는 사용자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높은 해상도의 좋은 제품을 써보고 싶다면 더 고해상도의 제품, 그러니까 좀 더 비싼 제품을 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고요. 이거는 네, 보면은 재질 같은 부분은 좀 위쪽 부분이 이렇게 고무로 되네요. 좀 계속 좀 긁힌 부분 좀 보이는데, 네, 원래는 이게 없어야 되는데 좀 긁혔네요. 보면 고무 재질로 되고, 이 부분 플라스틱으로 되고요. 이 윗부분 다시 또 고무로 돼서 뭔가 커버가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에 붙이더라도 손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위쪽 부분에는 버튼이 하나 큰 게 있습니다. 네, 이쪽 눌러도 눌리고요. 이쪽 눌러도 눌리고, 여기 눌러도 눌러집니다. 그래서 버튼 좀 큰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전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별히 뭐 촬영된 이미지를 따로 저장하는 그런 메모리 슬롯 같은 게 없는데요. 내장 메모리 이용하고 그걸 꺼내 쓰거나 아니면 충전할 때는 마이크로 오픈 USB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용해서 충전 또는 안에 있는 사진들을 꺼내거나 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바로 꺼내서 그냥 단독으로 쓰는 용도로 쓰지 않고요. 보통은 플리어에서 나오는 플리어 툴이 있는데, 그거를 설치해 놓고 그 이미지를 분석을 하면은 좀 더 많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이제 하나씩 다 보여드리죠. 이제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전원 켜면은 제 거 플리어 E40 같은 경우도 처음에 딱 켰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 부팅 시간이라고 하죠. 부팅이 되고, 그 다음에 촬영할 수 있는 상태까지 돌아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것도 약간 시간 걸립니다. 지금 이렇게 시간 걸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면은 보정 중이라고 뜨죠. 너무 비슷한 온도가 많으면은 어느 부분 경계를 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보정을 이렇게 합니다. 자동으로 보정되게 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열을 측정하기 때문에 초점을 앞쪽을 대든지 뒤쪽을 대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촬영할 때는 가운데 부분에 제가 원하는 부분에 오토포커스를 두고 거기 초점 맞추면 그 부분 맞추게 되는데요. 물론 오토포커스가 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상당히 좀 비싸고요. 근데 대부분은 직접 초점 유닛을 돌려서 조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더 좋긴 합니다.
무초점 방식이니까 이것도 무초점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초점을 조정하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보다는 사실은 초점을 직접 수동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타입이 더 좋습니다. 그래야 제가 막 앞쪽에 철조망이 있고 뒤쪽 부분 온도를 측정하거나 할 때 제가 돌려서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근데 좀 사용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만들려고 그런 부분을 다 없앴습니다. 앞쪽에 뭔가 돌려서 뭔가 맞춘다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켜기만 켜고 그냥 갖다 대기만 되면은 바로 온도가 눈에 보입니다. 네,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동그랗게 된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온도가 왼쪽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더 상위 기종, 그러니까 제가 이것만 설명하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가 기능이 이것밖에 없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봐 얘기하지만은, 더 상위 기종 같은 경우는 여기 눌러서 이 스파 측정하는 부분 위치를 조정한다거나 개수를 더 늘린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지정해서 그 부분의 최대값, 최소값 측정할 수 있고요. 특정 온도 이상만 표시되도록 할 수도 있고 특정 온도값 이하만 표시되도록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기능 전혀 일체 없고요. 그냥 이 가운데 부분, 이 원으로 표시된 부분에 온도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빨간 부분에 가져가 보면, 네, 이 부분 온도 더 높다는 건데요. 그러면 41도. 네, 지금 이 이미지 상에서 80, 62 해당도, 그냥 4800에 해당 열 분해능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높은 온도가 지금 41.2도라는 거고요. 가장 낮은 온도가 지금 26.9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 범위 안에 지금 있다는 건데, 이 하얀색으로 갈수록 지금 온도가 높다는 거고요. 빨간색이 그 다음이고, 노란색이 한 중간쯤이고, 파란색 짙은 부분이 지금 가장 온도가 낮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가져가면 온도가 낮다는 거죠. 26도 더 내려가면 28도. 네, 이쪽으로 가져가면은 41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손을 가져가 보면, 네, 손도 온도 나타나는데 지금 36도 위로 올라가면은 34도,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눈으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상위 기종으로 가면 갈수록 이 중간 부분의 조그만 부분이 좀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작은 부분, 더 좁은 부분에 그 열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넓게 범위가 넓게 좀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이 제품을 가지고 뭐 엄밀하게 어느 부분에 열이 정확하게 몇 도가 발생하고 그런 부분을 측정한다기보다는 이 제품은 좀 그런 용도에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 휴대하면서 사람의 온도를 뭐 측정한다거나, 뭐 얼굴의 온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온도 부분을 측정한다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그 벽에서 그냥 뭐 찬물이 지금 새고 있습니다. 파이프가 깨져서 찬물이 지금 콸콸 새고 있는데 눈으로 보면은 보이진 않고, 벽 속에서 뭔가 찬물이 새고 있을 때 어느 부분에서 물이 새고 있는지를 볼 때, 그럴 때 이걸 가져가서 딱 대보면은 주변에 온도가 높은데 한쪽 부분 온도가 낮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럼 그 부분 지금 찬물이 새는 거고, 또 반대로 뜨거운 물이 새고 있으면은 이걸 가져가 보면 뜨거운 물이 새는 부분이 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식으로 해서 이쪽 부분에 뜨거운 물이 새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찾아가서 깨서 그 부분 수리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누수 탐지용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고요. 이런 측정기 말고 비접촉식 적외선 측정기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가져가면 그 부분 온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런 제품으로는 어느 부분에서 물이 샜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만 그 부분 측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 이제 빨간색 점이 두 개 보이는데 그 사이의 온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범위가 좀 넓죠. 네, 이런 식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열화상 카메라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 측정이 가능하죠. 실제로 제가 컴퓨터를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컴퓨터를 측정해 보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 좀 가까이서 보면은, 네, 지금 CPU 주변 부분에 지금 온도가 지금 올라가 있고, 그래픽 카드도 지금 온도가 좀 올라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아래쪽 부분, 네, 이쪽에 하드디스크 부분도 지금 온도가 좀 올라가 있는 걸로 보이네요. 지금 가져가 보면은 그 부분 온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촬영이 필요하면은 이 부분 찍어야지 하고 이렇게 눌러보면
찍어서 촬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 가운데 부분 스팟 온도만 측정해서 다른 부분 온도를 볼 수 없느냐? 아닙니다. 나중에 이걸 프로그램으로 가져가서 보면은 다 모든 부분의 온도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필요한 부분의 온도를 이렇게 촬영하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촬영하면은 실화상과 열화상이 같이 동시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메뉴 부분도 좀 소개해 드리죠. 보면은 화면 한번 터치하면은 메뉴가 뜨는데요. 이거 재생 버튼이고요. 그럼 제가 그전에 촬영했던 그 이미지와 열화상 이미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가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작게도 볼 수 있고, 네, 이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우거나 할 수도 있고, 다시 사진 넘어간 다음에, 이번에는 MSX를 끌 수도 있습니다. 이게 켤 수도 있고, 적외선으로 해서 끌 수도 있고요. 적외선은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럼 어느 부분 찍는지 알 수가 없죠. 지금 이렇게 찍으면 또 되는데요. 되는데, 제가 뭐 컴퓨터를 찍고 있는 건지 이게 사람인지 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해상도 낮으면 낮을수록 더 심한데요. 해상도가 상당히 좋다면은 오히려 이게 좀 이런 식으로 촬영해도 좀 구분이 되는데 해상도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MSX를 켜주면 실화상 부분을 겹쳐서 이 부분을 살짝 이 윤곽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 촬영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겹치는 부분이 뒤쪽에는 그 카메라에서 실화상과 열화상 카메라를 같이 겹치는데 사실 서로의 거리는 모릅니다. 이건 제가 직접 정해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촬영하는 거리가 지금 3m보다 더 멀다면은 3m 하는데 제가 지금 거리가 봤을 때 한 1m 정도 되겠죠. 그 1m 정도로 맞춰주면은 다시 이게 다시 정렬되면서 위치를 대충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보면은 너무 거리가 안 맞거나 너무 가까운 곳을 촬영해 보면은 그 윤곽선 부분과 실제로 열이 올려져 있는 부분이 조금 틀어져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겹쳐서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서로 다른 카메라를 서로 따르게 찍은 걸 겹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중앙 스팟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중앙 스팟을 하거나 아니면 끌 수 있습니다. 끄면은 지금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네, 안 나타나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카메라 부분에서 지금 이거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죠. 그리고 팔레트들 선택할 수 있는데 좀 더 상위 기종 같은 경우에는 팔레트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팔레트 딱 4개 뿐입니다. 그래서 아이언 가장 잘 많이 쓰는 아이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레인보우 색깔로 해서 구분하고 또 레인보우 대조 향상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구분이 진하게 되도록 되어 있고요. 네, 흑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흑백으로 하면은 이래서 하얀색으로 된 부분의 온도 높은 거고요. 검은색으로 갈수록 온도 낮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팔레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레인보우로 많이 쓰고요. 근데 이렇게 레인보우로 해놔도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이따가 플레이 툴을 이용해서 변경하는 부분 보여드리죠. 램프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진 찍으니까 아까 플래시가 번쩍했는데요. 보면 지금 뭔가 번쩍하죠. 지금 저쪽에서 빛이 다시 한번 찍어보죠. 네, 번쩍하죠. 이 식으로 플래시를 켤 수 있고요. 네, 플래시를 켤 수 있고 또는 켜기를 누르면은 앞쪽에 빛이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 빛이 보이죠. 그러니까 어두운 캄캄한 밤에 사진 찍을 때 열화상 같은 경우는 사실 캄캄해도 상관없는데요. 열만 찍기 때문에. 근데 실화상을 찍어야 뭔가 겹치거나 할 텐데 실화상이 보이지 않으면 겹치지 못하겠죠. 그리고 제가 찍어놔도 캄캄하게 보기 때문에 뭘 찍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걸 계속 켜면은 이 식으로 보이는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겠죠. 네, 낮에는 사용하는 이걸 켜는 걸 끄는 게 좋습니다. 낮에는 끄기를 해놓고요. 그럼 촬영해도 빛이 안 들어오죠. 아무것도.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측정 매개 변수. 네, 방사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방사율은 물체가 내뿜는 고유 방사율이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열화상이 그 표면의 온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화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접촉식 온도계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네, 표면에 있는 열을 방사율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뭐 순수 구리거나 순수 철이거나 순수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방사능이 그러니까 방사율이 조금씩 다른데 그 방사율 직접 지정해줘야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온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 제품에 대해서도 또 교정 같은 것도 필요하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도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특별한 부분은 없었고요. 뭐 기기 설정이나 자동 방향 설정, 뭐 밝기 조정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필요하면 설정하고 아니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 조금 기능이 좀 많이 제약적이죠. 뭔가 촬영했을 때. 근데 만약에 온도를 뭔가 분석을 하거나 할 때 어느 부분에서 몇 도가 났고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보이고 하는 걸 볼 때 이 사진을 보면서 바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찍어 놓고 다시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보여드리죠. 먼저 안에 있는 그 사진을 분석하기 위해서 USB 연결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는 플리어 툴을 설치합니다. 플리어 툴이 있어야지만 그거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플리어 툴을 설치하고요. 이미지를 제가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러오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불러온 이미지를 제가 볼 수도 있고요. 그 라이브 스트림을 연결하면은 USB 지금 연결된 상태에서 지금 직접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 보면 제가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죠. 이게 사실 기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한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먼저 이런 식으로 고정합니다. 고정해서 제가 올려놨다고 쳐보죠. 이런 식으로 고정해 놓고요. 그러면 이 라이브 스트림을 이용해서 USB를 이용해서 지금 연결됩니다. 와이파이는 안 되기 때문에 USB 연결된 상태에서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 데서 연결시켜서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이 제가 연결돼서 나타납니다. 자, 스팟을 켜면은 스팟이 중간에 뜰 테고요. 그 스팟의 온도가 지금 계속 기록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동상 촬영을 하면은 뭔가 어떻게 보면은 이 플리어 C2 같은 경우는 동상 촬영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상 촬영을 이걸로 뭐 화면 캡처하거나 해서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원래 플리어 2를 설치하면은 그 범위를 지정해서 그 부분에 뭐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아니면 최대값 최소값 뭐 측정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한데 근데 이거 같은 게 플리어 C2 같은 경우는 그게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쓸 수 없고요. 스팟을 뭐 위치를 조정한다거나 그것도 안 됩니다. 그냥 보는 것만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것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네요. 뭔가 표적을 따라다니면서 추적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쓰고 싶은 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플리어 240, 뭐 230 그런 시리즈로 고급형 모델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쓸 수 있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모니터링만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로 이동한 다음에 제가 찍어뒀던 이미지들을 지금 가져왔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찍어뒀던 이미지를 제가 켜보잖아. 이게 지금 플리어 C2를 이용해서 촬영한 이미지인데요. 보면은 카메라 모델의 플리어 C2라고 지금 나타나죠. 해상도는 80 곱하기 60입니다. 원래 해상도는 이 정도 줄이면 이거보다 좀 더 작습니다. 지금 화면이 좀 많이 늘어져서 지금 보이는 거고요. 네, 근데 제가 좀 더 구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화면 좀 크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요. 스팟은 원래 하나만 있었습니다. 네, 하나만 있었죠. 이렇게 지운다고 치면은 스팟이 중간에 딱 이렇게 딱 하나만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딱 하나만 있는데 플리어 C2에서는 볼 때 스팟이 하나만 있고 그 부분 온도만 측정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미지를 플리어 2를 이용해서 가져오면은 더 많은 곳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위치를 옮겨서 이 부분 온도를 제하지하고 온도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의 온도를 더 추가로 찍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SP1이라고 되어 있고 SP2, SP3죠. 그러니까 스팟 1, 2, 3인데 그 측정한 부분은 지금 오른쪽 부분에 지금 이렇게 온도가 나타납니다. 지금 33도, 33.9도, 32.8도 이렇게 나타나죠. 만약에 이 두 개의 온도 차이를 보고 싶으면은 제가 이 윗부분에 차이 기능 추가를 한 다음에 편집을 해서 스팟 1과 스팟 2의 온도 차이를 제가 볼 겁니다. 이렇게 지정해두면 1과 2죠. 1과 2인데 제가 만약에 이거는 좀 차가운 부분에 측정해 놓고요. 이거는 하드디스크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럼 두 개 차이가 지금 마이너스 4.8도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두 개 위치 바꿔야겠네요. 이렇게 바꾸면 4.8도 지금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하고 지금 어떤 장치의 뜨거운 부분 온도하고 지금 4.8도가 차이 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온도를 구분할 수 있고요. 근데 좀 저는 플리어 E40을 쓰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좀 스팟 부분이 좀 영역이 큽니다. 지금 보면 이게 동그란 부분, 이 부분이 이 동그라미 안쪽 부분의 온도를 측정하는 건데요. 보면은 지금 온도가 지금 이 겹치는 부분 이런 데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네, 측정하는 범위가 이렇게 넓죠. 예, 넓게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는 게 좀 애매해지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플리어 C2 같은 경우는 가격대로 생각해 본다면은 뭐 이렇게 정밀하게 온도를 측정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쓰는 용도라기보다는 이 부분의 온도가 높고 이 부분은 갈수록 온도 지금 낮아지고 있고 다른 부분 지금 온도 낮고 지금 온도가 이렇게 서로 겹쳐 있구나 라는 그런 걸 분석하는 눈으로 보는 용도로 쓰는 그런 용도에 좀 가깝습니다. 그리고요 이 플리어 2를 어떻게 보면 지금 쓰는 방법을 좀 소개 드는 건데요. 뒤쪽에 보면은 MXS를 제가 지금 MXS를 지금 켠 거고요. 제가 겹치는 부분을 열화상 혼합으로 하면은 실화상 지금 보이죠? 지금 보면 이 아래쪽 부분도 사진처럼 보이는데 실화상 부분에 지금 위쪽에 열화상을 살짝 겹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정 부분만 이렇게 측정해서 근데 특정 부분 이게 지정해도 이 부분은 위치를 변경할 수가 없네요. 네, 이것도 제한이 걸리는 건데 원래 상위 기종은 이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열화상과 그리고 실화상을 서로 이렇게 살짝 겹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디지털 카메라 한번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캡처해서 쓰면 되겠죠. 네, 보고서를 바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저장을 해놓고요. 저장해놓고 누른 다음에 위쪽에 보고서라고 있는데 보고서 생성 눌러보면은 네, 이쪽 내용을 집어넣어서 아래쪽에 실화상 나오고 위쪽에 열화상 나온 다음에 지금 뭐 온도 반사 온도 뭐 측정 일부분 있는데 이 부분 다 제가 더 추가할 수 있고요. 뭐 주석 부분 뭐 이거 추가해서 제가 뭔가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 만들어서 파일 만든 다음에 전송을 하면은 보고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뭐 온도가 이렇게 됐고 뭐 벽에서 지금 물이 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뭐 공사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플리어 툴을 사용하는 부분은 제가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지금 다른 부분도 지금 어떻게 촬영되는지 좀 보여드리죠. 이런 것도 보면은 이것도 플리어 C2를 이용해서 촬영된 건데요. 지금 컴퓨터 부분에서 좀 열이 나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보입니다. 네, 근데 조금 열 범위가 좀 넓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라면 제가 이번에는 좀 더 고급 장비를 이용해서 촬영한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죠.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이게 플리어 E40 이용해서 촬영한 겁니다. 네, 보면은 지금 냄비가 이렇게 있고요. 냄비 아래쪽에 지금 이 열이 올라간 부분이 지금 보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좀 더 네, 인식을 보면 좀 더 선명하게 보이죠. 네, 이제 줄여보면은 상당히 선명하게 지금 찍힌 게 보입니다. 보면 이건 해상도가 160에 120입니다. 그러니까 해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스팟을 측정해서 온도 측정할 수 있겠죠. 보면은 아까는 스팟이 좀 꽤 컸는데 이건 좀 작죠. 크기가. 그래서 이 부분 냄비 뚜껑 위에 온도 측정하고 이 중간 부분 이건 이 가장 온도 높은 부분 그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면은 이 범위에서 가장 높은 온도와 가장 낮은 온도를 측정해 줍니다. 그리고 라인을 지정해서 그 라인 부분에 이제 높은 부분, 낮은 부분도 측정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아까도 되긴 됐지만은 일부 부분은 이게 뭐 범위를 지정한다거나 뭐 일부분은 좀 안 됩니다. 그게 좀 제한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플리어 C2는 좀 가볍게 휴대를 하면서 어느 부분의 온도가 높은지 어느 부분의 온도 낮은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 뭔가 누수가 생기는지 그런 부분을 좀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휴대용으로 쓰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고성능의 좀 제품들 그리고 이것보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보다 더 고급형의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제품도 기능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기능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플리어 C2에 대해서 설명은 뭐 이 정도 드리면은 아마
이 제품을 구매를 고려하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이 제품의 장점이라면은 네, 많이 얇습니다. 얇고 이거 스트랩 있어서 그냥 목에 걸고 다니다가 이거 촬영해야지 하면 이렇게 촬영해 놓을 수 있습니다. 촬영해 놓고 아주 USB가 촬영 안 되네요. 촬영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가져와서 제가 분석해서 내용 갖다가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쉽게 그냥 눈으로 보면서 이 온도가 지금 몇 도구나, 이 온도가 지금 어느 부분에 지금 온도가 높아서 어느 부분에 물이 새고 있구나 하는 것 갖다가 쉽고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용도로 쓰면은 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